자, 계속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케이스 컴포넌트를 액티비티 시켜 놓은 상태에서 옵셋 플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플레인을 이렇게 만들어 냈죠. 자, 그럼 계속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케이스의 기본적인 형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스케치를 먼저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고요. 자, 스케치를 그릴 거예요. 자, 스케치 그리는 단계 기억하시죠? 자, 먼저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여기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 줄게요. 그렇죠? 자, 스케치를 그릴 건데 얘한 제일 먼저 뭐를 알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그릴 건지를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어디에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평평한 면들. 자, 이제 에솔리드의 평평한 면이라든가 아니면 평평한 플레인에다 그릴 수 있겠죠. 왜 평평할까요? 스케치는 2차원이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어디를 클릭하시냐면 저희가 옵셋 플레인으로 만들어낸 이 플레인 있죠?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해당되는 플레인이 이렇게 회색인가요? 예, 어쨌든 이렇게 힘을그렇게 회색으로 할게요. 자, 회색으로 강조가 될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자, 방금 만들어낸 플레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그려질 준비가 됐죠. 자, 위에 있는 메뉴들이 바뀌었고요. 옆에 스케치 팔레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브라우저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보시면 아래쪽에 내려가 볼까요? 쭉 보시면 크게 뭐 바꿀 건 없네요. 자, 먼저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금 만들어 놓은 부품들 있죠. 부품들을 정확하게 감싸는 형태의 그 케이스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전자부품들이 배치된 위치를 그대로 캐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예요. 아셨죠? 자, 프로젝트는 앞단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챕터 2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해요. 스케치에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여기에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인클루드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해 볼게요. 자, 프로젝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림자 놀이요. 지금 시점을 살짝 바꿔볼까요? 자, 지금 여기 모노종이가 표시된 부분이 스크린이에요. 그렇죠? 빛은 어디서 쏟아지죠? 스크린, 지금 스케치면 있죠? 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양쪽으로 떨어지고요. 그거면 거기서 그거에 대한 그림자만 그대로 캐내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캐내야 될 위치는 어디냐면 일단 이렇게 볼까요? 모터에 있죠. 모터의 이쪽 모서리 부분 있죠. 그렇죠? 얘의 그림자가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렇죠? 빨간색 미리 보기 선을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요 상태요. 요 상태일 때 클릭해서 이 모서리의 형상과 크기와 똑같은 직선을 하나 여기에 프로젝트로 도출할 준비를 해주고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얘 있죠. 예, 이쪽 모서리 부분이요. 시점 살짝 돌려볼까요? 자, 시점 돌리는 게 여기가 어디지라고 궁금하시면 여기는 뷰 큐브 보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죠? 반대쪽에 있는 모터의 이쪽 모서리도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진하게 강조가 될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스케치면에 이게 두 개의 보라색 직선이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점을 살짝 돌려서 이번에는 어디 하냐면 자, 이 부분 있죠? 여기요. 여기가 어디죠? 자, 오리진을 펼쳐볼까요? 케이스 컴포넌트의 오리진을 펼쳐볼까요? 여기서 얘죠. XY 플레인 있죠? 자, 플레인도 프로젝트로 따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예, 이 플레인의 여기 이 부분 하얗게 강조가 될 때 클릭하시거나 아니 클릭이 잘 안 되시면은 이 브라우저의 오리진에서 XY 플레인 있죠? 자, 얘를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총 3개의 선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쵸?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선 3개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선 3개를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해줘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에 여기에 라인이 있죠. 라인은 뭐죠? 직선 그리는 거죠. 자, 직선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다 가져가시면 이렇게 사각형 마크가 나타나죠. 어디 갖다 놓은 거죠? 자, 프로젝트를 생성해낸 이 보라색 선의 끝점에 가져가면 사각형 마크가 나타나죠. 자, 이거는 스케치 마크가 어떤 의미냐면, 자, 점과 점이 만난다는 의미예요. 자, 지금 뭐냐면 이 보라색 선의 끝점 있죠? 그리고 지금 라인으로 그릴 직선의 끝점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기다 가져가시면 이렇게 파란색 스케치 마크가 나타나는 거 확인하고 클릭하시고요. 이동해서 적당한 위치 행량 클릭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동해서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보라색 직선 있죠? 끝점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사각형 마크 나타나는 거 확인하고 클릭하시고요. 쭉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 구속 조건 마크가 표시가 되죠. 그쵸? 이 상태일 때. 그쵸? 이 상태에 이렇게 의도치 않은 구속 조건 마크가 선의 중간에 나타날 때 클릭하지 마세요. 자,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 클릭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얘도 구속 조건 마크가 의도치 않은데 그냥 표시가 되죠. 자, 이럴 때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아무런 마크가 나타나지 않을 때 클릭을 하세요. 됐죠? 자,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속 조건 마크가 나타나죠? 가운데 직각이라고요. 이때 클릭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 가셔서 끝점 있죠? 보라색 선의 끝점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사각형 마크가 나타날 때 클릭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 얘도 이렇게 마크를 그냥 끝점에 여기 가져가시면 사각형 마크 나타나는 거 확인하고 클릭. 이동해서 쭉 이동해서, 자, 아무런 구속 조건 마크 나타나는 거 없을 때 클릭하시고요. 쭉 이동하셔서 어디까지 가면 한 이쯤 있죠? 이쯤에서 아무런 구속 조건 마크가 나타나지 않을 때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쭉 이동하셔서 이 보라색 선의 끝점 있죠? 예,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사각형 마크가 나타날 거예요. 그쵸? 이때 클릭해 주시고요. 자, 됐죠? 그러면 선을 여러 개 그려서 보라색 직선들끼리 연결을 해서 면을 만들어 줬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면을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좀 보기 좋게 정렬을 해야겠죠. 막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렬을 하는 건 뭐냐면 먼저 형태에 대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쵸? 자, 구속 조건에는 총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형태에 대한 구속 조건, 두 번째는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 아셨죠? 그래서 먼저 꼭 그런 건 아닌데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을 먼저 적용을 하고 적용하기 전에 형체에 대한 형체에 대한 구속 조건을 먼저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을 적용하는 게 원래는 맞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사용하다 보면 막 섞어서 써요. 어쨌든요. 자, 그럼 먼저 형태에 대한 구속 조건을 먼저 잡아줘 볼게요. 그거는 여기에 쭉 나타나 있죠. 자, 컨스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얘를 먼저 클릭하셔서 먼저 어떤 거 할 거냐면 호리젠탈, 버티칼 구속 조건을 눌러줘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선을 수평 수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해당되는 대상을 수평 수직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어떤 거를 기준으로 수평 수직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오리진의 축들이 있어. X축, Y축, Z축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수평 수직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선 있죠. 여기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죠. 그렇죠? 자, 이때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자, 마크 하나 생겼죠. 얘는 수평 수직하게 될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요? 자, 여기 있는 축들을 기준으로요. 자, 그럼 얘도 클릭을 해줘야겠죠? 얘도 클릭해 주시고요. 얘도 클릭을 해주시는데 항상 잊지 마세요. 뭔가를 적용을 시킬 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게 되면 여기에 적용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강조가 될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평하게 만들 건 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뭐 할 거냐면 보라색 직선 있죠? 이 보라색 직선과 여기엔 직선이 일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쵸?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한 건 뭐냐면 평행이에요. 평행이요. 자, 컨스트레인 누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패럴렐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얘는 선과 선을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볼까요? 먼저 보라색 직선 있죠? 여기에 있는 거요. 여기에 커서 가져가시면 파란색으로 강조될 때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선 있죠?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평행이 되면서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직선화 되는 게 보이시죠? 그쵸?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보라색 직선을 클릭하시고 파란색 직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직선화 되는 게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얘도 해줘야겠죠? 여기 커서 가져가서 파란색으로 강조가 될 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직선 있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러면 일자가 됐죠? 자, 그리고 보라색 직선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직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OK를 누르셔서 자, 구속 조건 패럴렐을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스케치가 어떤 것은 검정색이고 어떤 것은 파란색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검정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뭐냐면 자, 구속 조건에는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형체 구속 조건, 치수 구속 조건이 적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스케치를 그렸을 때 그 사용자가 그 스케치에 관련해서 알려줘야 될 정보는 총 두 가지란 얘기예요. 즉, 형태에 대한 구속 조건, 즉 위치나 형태에 대한 구속 조건, 이 컨스트레인트를 다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정보, 즉 치수 구속 조건, 스케치 디멘션이죠. 그거에 대한 치수에 대한 정보를 다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치수에 대한 정보와 형태에 대한 정보를 다 완벽하게 알아서 더 이상 움직일 여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근데 그 치수에 대한 정보나 형태에 대한 정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 그렇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표시는 이 선들 있죠. 얘는 드래그를 아무리 해봐도 꿈쩍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직선 있죠? 얘는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아셨죠? 자, 뭔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죠. 어떤 거요? 치수나 아니면 형태에 대한 그 정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셨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가운데에 있는 이 보라색 직선 있죠? 얘도 안 움직여요. 자, 얘는 왜 안 움직일까요? 그렇죠. 프로젝트로 생성했기 때문에요. 아셨죠? 자, 이 프로젝트로 생성한 선은 우리가 직접 그린 건가요? 아니면 뒤에 있는 모터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본뜬 건가요? 그렇죠. 본뜬 거죠. 그러면 이 보라색 직선은 사용자가 그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선의 형태와 위치와 크기는 길이가 되겠죠? 길이는 뭐를 그대로 따라가냐면 아까 프로젝트에서 본따낸 대상이 되는 이 모터의 이 아웃라인, 즉 모서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방법은 있어요. 얘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끊는 방법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서 그렇죠? 프로젝트로 만들어낸 선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아이콘이 생성이 되죠.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로 생성된 선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우스 커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검정색으로 이 모서리가 강조가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선에 가져가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까요? 참, 그러면 여기에 브레이크 링크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익숙하시죠? 예. 예전에 전 단계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계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이 보라색 직선이 여기에 있는 모터의 모서리, 즉 프로젝트를 따낸 대상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 선도 자유롭게 형상을 크기나 위치를 변환시킬 수 있죠.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시점을 다시 정렬을 해주시고요. 백으로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간격을 띄우기를 해볼 거예요. 간격 띄우기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여기서 죄송해요. 모디파이네요. 모디파이에서 옵셋 있죠. 자, 옵셋을 클릭해 줘 볼게요. 자, 옵셋은 뭐냐면 간격을 띄우는 거예요. 자, 보셨죠? 자, 아까 전 단계 동영상에서 우리 옵셋 플레인이라는 거 사용해 봤죠? 그래서 옵셋은 뭐냐면 간격을 띄우는 거예요. 간격을 띄우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스케치 커브. 자, 어떠한 것을
간격을 띄울 건지를 알려줘야겠죠. 먼저 위에 있는 파란색 선부터 클릭하시고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선이요.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선택이 돼서 빨간색으로 옆쪽 오른쪽으로 1mm만큼 떨어진다라고 빨간색 선이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얘도 클릭하시고요. 여기 가져가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얘 클릭하시고요. 계속해서 옆에 있는 보라색 선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얘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하나 빠졌죠? 자, 여기에 있는 보라색 직선도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원본으로 선택한 대상으로 선택했던 그 직선들은 파랗게 강조가 되고, 자, 간격이 띄워서 새롭게 옵셋으로 인해서 생성될 선들은, 자, 안쪽에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간격이 몇이죠? 1mm죠. 근데 우리는 1mm로 하면 안 돼요. 3mm로 해야 될 거예요. 저기에 3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옵셋으로 즉 간격을 띄워서 새로운 직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방향이 안쪽이죠. 근데 안쪽으로 만들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때 우리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플립이라고 하는 아이콘 있죠? 자,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직선 옵셋으로 만들어질 빨간색 직선이 원본으로 선택한 이 면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OK를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옵셋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마크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자, 바깥에 있는 선은, 여기 있는 선은 안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몇 mm만큼 띄워서 옵셋을 적용해서 만들어낸 선이다 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옵셋이죠. 옵셋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바깥쪽에 그려진 이 선들 있죠. 이 선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떤 거 유지를 하려고 하냐면 기준으로 선택했던 이 면의 형상 있죠. 기준으로 선택했던 어떤 것의 대상의 그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형상이 있어요. 아셨죠? 예, 그런 거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를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옵셋을 적용하게 돼서 새로운 스케치를 만들어내게 되면 옵셋으로 생성된 그 새로운 그 스케치들, 커브들, 면들, 그런 것들은 원본으로 선택했던, 기준으로 선택했던 그 스케치의 형상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셨죠?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일단 나머지 부분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위쪽에 있는 원본 파일 여기 직선과 위에 옵셋으로 생성한 선들이 파란색으로 강조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파란색 선으로 드래그 해보면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화면의 빈 곳을 일단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정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건 뭐냐면 이때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설정해 주는 것은 형체에 대한 구속 조건이 아니라 그저 길이,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스케치 디멘션이죠.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요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스케치 디멘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책을 보시면 얼마만큼 간격을 띄우는지, 스케치 디멘션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간격을 띄우는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 책이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챕터 3에 5번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 5번이요. 챕터 3의 5번 항목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자, 스케치를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